자, 이번엔 또 수급인데 외국인이 아직은 조용하죠. 뚱뚱해진 지갑을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현 시점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개인만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담고 있는 종목, 또 팔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엇갈린 수급의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삼성 SGS,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한화비전 같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고르게 매수해 가고 있고요. 중소형주 내에서도 이스페타시스, 풍산, 항공우주, 더존비즈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기업들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대표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등 오늘 상승하려고 하는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의 지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와 금융, 방산 쪽으로 자금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강한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저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내에서 특징주를 정해봤는데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 사실 주가는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사가 나왔나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글로벌 핀테크 업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7월까지 과연 이 섹터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이버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수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달려드시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멈칫하고 있고 지수는 일단 조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크게 거칠게 판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일단 외국인들 매수였나요? 아까? 네, 매수 종목. 네이버? 네. 네이버. 네. 네이버가 좀 거칠게 조정받고 물론 거칠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조금 가파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네이버는 어떻게 왜 빠지는 건죠? 뭐 일단은 좀 네이버에 대한 좀 그 단시간에 좀 올라왔던 기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약간 좀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좀 많이 올랐었던 원전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좀 주가 조정받고 오히려 자동차나 또 이제 반도체 같은 이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약간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오늘 또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아시겠지만은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이 몇 년 동안 실적은 좋았지만은 거의 뭐 주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그 AI 뭐 이쪽과는 동떨어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에 약간의 좀 그 시장에서 차익 실현의 주 타깃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단순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이버에 대한 실적은 다른 AI 쪽과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그 실적에 대한 올라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단순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관점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 지금 AI 쪽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떤 산업을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뭐 그 AI 접목시킨다고 한다면은 뭐 그 타겟 광고도 마찬가지고 뭐 선별해서 어떤 광고나 그 플랫폼 또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타겟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어떤 플랫폼 쪽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결국은 광고 단가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AI와 같이 겹쳐서 본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실적에 대한 어떤 밀접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챗 GPT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검색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검색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 자체에 머무는 시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블로그나 카페, 뭐 지도 이쪽으로 광범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적인 수준에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부분을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분할해서 네이버가 사네요. 오늘 그 외국계는 순매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으로 보면 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 자체가 최근 계속해서 네이버를 좀 매도하다가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음. 7% 넘게 하락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대장주가 미국에서 이틀 연속 뭐 15%, 10% 급락을 하니까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해요. 미국하고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 미국은 서클의 CBDC가 아니라 USD DC? 네. 네. 아, 맨날 까먹네. 자,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발행하고 하면은 그 수수료 이익의 절반을 코인베이스 플랫폼 업체한테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클에 뭐 이익이 조금 그렇다. 코인베이스는 막 뜨고 서클은 주저앉고 뭐 이런 현상이 있고 미국은 또 이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는 사실 명칭은 원화 연동이긴 한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난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결제은행인 BIS나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 난립하면은 나중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아까 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CDO라고 하는 그 부채담보보증권 그게 막 부채 증권을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연동돼서 나중에는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망자한테도 대출해주고 플로리다의 막 강아지한테도 대출해주고 막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난립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하니까 어떡하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막 주창했던 대장주들이 지금 막 밀리잖아요. 네. 오늘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아마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셀 온 뉴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뉴스가 좀 나오고 제로 소진으로 아마 좀 밀리는 것 같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그쵸. 이제 스테이블, 뭐 코인 관련주로서는 대표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아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그 목표 주가를 이 네이버와 카카오 어떤 모회사의 목표 주가를 너무 좀 많이 좀 올린 경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의 참여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 자체가 중간에 본다고 하더라도 장애 요소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로 그칠 수는 있겠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어떤 수익 구조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단순 어떤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흥분할 때는 다 그 세상이 올 것 같잖아요.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 들어올 것 네. 같고 그걸 가지고 내가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아직 근데 그게 요원하기 때문에 뭐 법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쓸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있잖아요. 무슨 유통시장으로 들어와서 재화를 바꾸는 거래 용도로 쓰이는 화폐 용도처럼 그게 작용이 되면 좋지만 안 되거나 어디에 그냥 뱅뱅 돌면은 부루마블 게임에 부루마블 머니처럼 네. 고개 안에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립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오히려 오늘 네이버를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분할 저는 매수? 저는 분할 매수 감정.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 스테이블 코인은 검토거든요.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쪽으로 해서 음. 주가가 좀 약간 좀 과반응했다라는 느낌도 생각이 큰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4년 동안 실적 뭐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주가 수준은 거의 60% 이상 떨어졌거든요. 음.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철저하게 좀 접근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는 이 스테이블코인 이쪽이 아니라 전 실적주로 본다고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이성웅 차장은 이제 분할 매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시장 전체는 좋은데 이게 조금 이제 구별 아까 색깔 했던 우리 반도체 한미 반도체 전 뭐 좋다고 보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한 것들은 조금 차선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좀 밀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접근, 너무 공격적인 음. 긍정, 이미 다 세상이 알고 있고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반작용도 분명히 이제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광분하면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리스크 요인도 있어라고 지적들이 나오고 한국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주춤거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지나야 돼서 저는 오늘은 네이버는 뭐 좀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반도체를 담을까요? 뭐 그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실 겁니다. 6월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강한 키워드였다면 네. 7월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STO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STO. 있긴 하더라고요. STU. 글쎄요. 좀 조각자?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아.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글쎄요.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검토 단계고 뭐 상표 출연 뭐 이런 부분 음. 얘기만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STO도 그전에도 그런 재료가 다 노출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수급에 은행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기관 매수 종목 내에서 음. 신한 지주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네. 1.57% 역시 네이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기관이 매수하고 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지수 지금 봐도 괜찮은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접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은행주 전체적으로 이제 묶는 것보다도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라기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키 맞추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신한지주가 어쩌면 KB금융이나 메리츠 또 이제 하나금융 이쪽과의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전에 좀 혜택을 덜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주가 좀 같다라고 몇 달 동안 볼 수 있겠지만 이 신한지주 자체가 일단은 본다고 한다면은 비은행 쪽이죠. 비은행 쪽, 그러니까 신한카드, 신한금융 이쪽에서의 실적이 뭐 KB금융과 좀 둘이 좀 비교해서 뭐라 하긴 뭐하지만은 비은행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약간 좀 타이트하지 못했다. 기대감이 좀 적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건 신한금융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비은행이 아니라 은행 쪽에서의 이자 수익에 대한 좀 구조가 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 금융지주 상황, 금융지주 대비해서는 이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이 6월 달에, 5월 달과 6월 달에 본다고 한다면 순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좀 소외돼 있었던 금융 섹터 안에서도 신한금융 쪽에서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건 좀 내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약간 좀 이 신한금융 안에서도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게 있었고 네. 또 이제 정체적인 또 좀 말씀드리기 좀 꺼내긴 한데 금융사고들? 뭐 아니 좀 약간 모럴 해저드? 아니요 그 어떤 K 뭐그 좀 얘기해도 되나요? 뭐 뭐 약간의 예. 좀 그 김건희 여사 이쪽에서의 네.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외적인 부분이지만은 이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적극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여러 이슈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다른 외적인 부분의 섹터 대비해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금융 섹터 안에서도 약간 좀 키 맞추기 장세로서 좀 다른 많이 올랐던 종목 대비해서는 이 신한 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많이 네. 듭니다. 네. 은행주
관심 많나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테마주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하고 거? 싶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흐름상 그래도 좀 매수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가 오르면 따라가고 싶고 밀리면 더 밀릴 것 같으니까 겁나고 뭐 네. 다 인간 심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김정은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화끈한 거, 막 하루에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대형주도 요즘은 그렇게 화끈하게 움직이니까 한국전력 뭐 상한가가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자, 은행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신한지주 네, 들어봤습니다. 자, 또 시장이 좀 멈칫멈칫거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너무 밝게 하긴 좀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급 분석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김유정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